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스팀 트랩의 정의 구조, 그다음에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종류에 따른 운영처, 그리고 트랩 설치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트랩은 사실은 이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많지는 않지만은 사실 어느 메이커 제품을 쓰느냐보다도 어떤 장비에 어떤 종류를 쓰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사주에 궁합이 있듯이 이 스팀을 쓰는 장비랑 스팀 트랩은 이 궁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합을 잘 맞춰야지만이 그 장비가 아주 그 원하는 그런 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증기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런 도표를 증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증기를 발생시키는 스팀 보일러, 증기 보일러가 있고, 발생된 증기를 공급하는 증기 배관, 그리고 이 공급된 증기를 사용하는 사용처, 뭐 열교환기랄지, 뭐 국소실이랄지, 무슨 뭐 히팅 코일이랄지 여러 가지 사용 장비들을 거쳐서 그 사용 장비에서 주로 열교환을 합니다. 열교환을 해갖고 그 열교환을 해서 장비는 열을 뺏어서 쓰고, 증기는 열을 뺏김으로 인해서 응축이 돼갖고 이 스팀 트랩을 통해서 다시 응축된 응축수가 이 급수 탱크로 돌아와서 응축수 탱크로 돌아와서 응축수 탱크에서 다시 보일러로 피딩되는 이러한 하나의 사이클을 우리가 증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기 시스템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관이 막 꼬여서 복잡하지만은 장비 기준으로 보세요. 열교환기, 그럼 열교환기에 그 선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보일러에서 오게 되고, 그럼 이 보일러에서 오는 배관 사이즈를 내가 몇 미리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우리가 용량을 얼마짜리로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응축수를 배출하는 스팀 트랩은 몇 미리로 짤 거냐, 뭐 이 정도만 결정하면 사실은 그 시스템에서의 어떤 그 결정할 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고 어려우면 뭐 저희 같은 전문업체를 불러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런 증기 시스템에서 발생된 응축수를 배출을 하는 걸 우리가 스팀 트랩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팀 트랩. 그래서 스팀 트랩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장비 이런 열교환기나 국솥이나 이런 코일 등은 사실은 장비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이 스팀 트랩이라는 조그만 밸브에 비하면 가격이 비싼데, 근데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 놔도 이 스팀 트랩을 잘못 그 종류를 선정하거나 사이징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이 장비가 제 역할을 못해요. 열량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워터인마가 튄다든가, 아니면 뭐 온도가 제대로 안 올라간다든가, 원하는 온도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트랩이지만 트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랩 하나가 이 증기 시스템 전체의 어떤 성능을 좌우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팀 트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팀 트랩의 정의와 구조를 잠깐 보시면, 스팀 트랩은 이런 겁니다. 스팀과 응축수를 구별해서 스팀은 못 나가게 하고, 스팀존에서 스팀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응축수 또는 공기 또는 비응축성 가스라고 해서 기타 필요가 없는 그런 그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자동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스팀 트랩도 일종의 밸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밸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배출하는데, 이 스팀 트랩에서 응축수를 스팀은 차단하고 응축수를 배출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힘. 그 응축수를 배출하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바로 스팀 트랩 전후단의 차에 의해서 응축수가 배출이 됩니다. 우리가 유체가 흘러가려면 압력 차이가 있어야 돼요. 유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수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차이만 압력 차이를 만들어주면 유체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스팀 트랩을 뭐 3m 올릴 수 있습니까? 5m 올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차만 올릴 수 있는 이 차만 있으면, 그 스팀 트랩을 통해서 스팀 트랩이 물을 미는 게 아니고 스팀 트랩의 전후단에 차압이 물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팀 트랩 수단에 올린 배관이 있어도 물은 올라갈 수 있다. 얼마만큼 올라간다? 수도압 만큼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차압이 1kg가 난다라고 하면 몇 미터로 올려요? 수도압 차압이 1kg면 수도압 10m. 그건 이제 압력 소실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차압이 얼마나 걸렸느냐에 따라서 스팀 트랩을 통해서 응축수가 나가는 양도 결정이 되고 높이도 결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 응축수를 배출하는 힘은 차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팀 트랩도 일종의 밸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팀 트랩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팀 트랩은 몸체가 있고 이 커버 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절기라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팀 트랩의 종류를 결정짓는 거는 이 몸체가 아니고 몸체는 뭐 같은 쇳덩어리고 이 조절기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스팀 트랩의 그 종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절기가 프로토 타입이면 우리가 볼 프로토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버켓 속된 말로 바켓스인데 이제 역버켓이라고 인버티드 버켓이라고 해서 바켓스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역버켓 타입의 그 버킷 트랩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캡슐에 그 온도 조절이 되는 캡슐이 들어가 있으면 뭐 압력 평형식 캡슐 타입이다. 그 다음에 또 바이메탈이 들어있으면 바이메탈 타입이다. 그리고 디스크에 의해서 이렇게 그 조절이 되면 우리가 디스크 타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절기가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팀 트랩의 종류를 구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스팀 트랩의 종류와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팀 트랩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 쓰는 거는 이렇게 5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5가지 이외에는 뭐 특수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일단 이렇게 5가지가 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머다이내믹 트랩, 볼 후드 타입, 버켓 타입, 압력 평형식, 바이메탈 타입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한 실제 모델은 이따가 우리 연수원장이랑 같이 2층에 올라가서 보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 5가지를 그 종류로는 이 3가지 범주 안에서 구분을 합니다. 아까 그 서머다이내믹, 볼 프로토, 역버켓 팁, 그 다음에 압력 평형식, 그 다음에 디스크 트랩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5가지는 이 3가지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 조절식, 기계식 타입이나 서머다이내믹이다. 온도 조절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압력 평형식 타입이랑 이 바이메탈 타입이 온도 조절식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계식 타입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면 볼 프로토 타입이랑 그 버켓 타입이 기계식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머다이내믹 타입은 이거는 디스크 타입이 서머다이내믹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식 타입에는 이렇게 크게 2가지 압력 평형식 트랩과 바이메탈 타입이 있고요. 이 타입은 대체로 우리한테 최근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 압력 평형식은 대표적인 게 우리 옛날에 방열기, 스팀 방열기 있지 않습니까? 스팀 방열기에는 이런 타입을 썼고 그 다음에 바이메탈은 이거는 주로 고압입니다. 압력이 50kg, 어떤 거 100kg에도 쓰는 그런 타입. 그래서 이 석유화학 공장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쇠 두께입니다. 이런 게. 압력 고압의 그런 라인에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기계식 타입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볼 프로토 타입과 그 버켓 트랩. 정확한 말로는 역버켓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켓 타입의 2가지가 이제 그 대표적인 기계식입니다. 이 기계식 트랩의 작동 원리는 유체의 밀도 차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랑 응축수랑 증기의 밀도 차를 이용해 갖고 그 조절기에 의해서 밸브를 열고 닫아서 응축수를 배출시키고 못 나가게 하고 그런 작동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류 그 서머다이내믹 트랩, 일명 디스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왜 디스크 타입이라고 하냐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디스크 500원짜리만한 동전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500원짜리만한 디스크가 한 2-3mm 되는 공간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응축수를 뺐다가 멈췄다는 그런 작동 원리를 갖고 있어서 디스크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스팀 트랩의 응축수 배출 온도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보통 응축수가 배출된 온도가 우리가 응축수의 증기 포화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포화점에서는 응축수의 온도나 증기 온도가 같은데, 그래서 배출되는 응축수가 증기의 온도랑 같은 타입은 우리가 기계식이랑 서모다이내믹 트랩은 그 배출 시의 온도가 스팀이랑 같은 온도고, 반면에 온도 조절식,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방열기 트랩, 방열기 트랩은 그 포화 온도보다도 한 3도 또는 5도 낮은 온도로 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물의 현열까지도 우리가 그 열교환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방열기 트랩을 사용할 때 그 방열기 안을 보면 실제 방열기 안에는 물반, 증기반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온도는 똑같아요. 온도는 증기 온도나 증기의 포화 온도나 응축수의 포화 온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거를 느끼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왜 그렇게 하냐면 응축수가 배출되는 것을 잠깐 지체시키면서 그 응축수의 고온의 열을 우리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온도 조절식 밸브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스팀 방열기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기계식 트랩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압력 평형 스팀 트랩의 그 작동 원리를 보면, 이 압력 평형식의 대표적인 게 아까 압력 평형식 다이아프럼 캡슐 타입이랑 그 다음에 바이메탈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그 응축수와 스팀의 온도 차를 이용하는 건데, 요 안에 보면 이 캡슐이 들어있어요. 압력 평형식은 요 캡슐 안에 요 볼이 보이는데, 볼 안쪽에 알코올이랑 물을 일정 비율을 섞어놓은 그런 액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화 온도가 물보다 낮아요. 우리가 대기압에서 물의 그 포화 온도는 100도씨인데, 요건 알코올이 섞었기 때문에 증발하는 온도가 100도씨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197도, 96도 몇 개의 그 종류가 있는데, 그 온도 차이를, 증기와 응축수의 그 포화 온도 차이를 이용해갖고 밸브를 열고 닫는 타입이 우리 압력 평형식 스팀 트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옛날에 과거에 방열기에 많이 사용을 했던 트랩이다.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작동 원리는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가동 초기에 찬 응축수가 들어온다? 그럼 이 밸브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갖고 이 볼 사이를 통해서 응축수가 나간다. 쭉 나가다가 이제 점점 증기가 같이 포함이 돼서 오면서 응축수 온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여기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기 온도가 올라가면 요 안에 들었던 요 안에 그 알코올이랑 물 섞었던 액체가 증발을 시작합니다. 그럼 부피가 늘어나겠죠? 부피가 늘어나면 요 밸브가 부피가 늘어나면서 요 밸브를 닫기 시작합니다. 닫아요. 닫은 상태에서 있으면 이제 여기에 응축수가 계속 멈춰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이 방열기가 있는 거죠. 방열기에 물이 멈춰 있다가 열교환을 방열기가 계속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다시 열려서 응축수가 배출이 되는 그런 작동을 반복을 하는 게 이 압력 평형식 트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점이 이렇습니다. 가장 큰 게 뭐 이겁니다. 응축수의 현열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단 응축수가 좀 정체되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설비에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응축수가 정체되면 안 되는 장비가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교환기는 응축수기 바로 배출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트레이싱용이나 증기주관도 응축을 바로 빼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메탈 타입은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스팀과 응축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 이종의 금속, 그 열 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그 금속을 붙여놔갖고 온도가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이 금속 자체가 휘었다가 펴졌다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요 끝에다가 밸브를 달아놔갖고 밸브가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트랩이 바이메탈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동 원리는 뭐 이렇습니다. 찬물이 오면 팽창 안 했다가 뜨거운 이제 응축수가 오면 이렇게 팽창을 해서 밸브를 달고 닫고, 그 다음에 이게 식어갖고 또 차지면 열고 하는 그런 그 작동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동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장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응축수의 현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컴팩트하면서도 대용량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고압의 이 플랜트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볼후로트 타입입니다. 이 볼후로트 타입은 그 스팀과 응축수의 밀도 차이를 이용한다. 그래서 작동 원리는 아주 이상적인 작동 원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축수가 찬 응축수가 오면 프로트가 들어져서 배출시키고 그러다가 어느 수위까지 응축수가 떨어지면 밸브를 닫아서 스톱시키는 아주 그 기본적인 그 프로트 부력을 이용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우리 특히 산업체 일반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트 타입의 장점은 뭐 이렇습니다. 연속 배출. 연속 배출이라는 것은 응축수가 있으면 배출하고 없으면 배출 안 하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에어벤트. 에어벤트를 내장됐기 때문에 에어에 의해서 어떤 트러블이 가장 없는 그런 트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빈결,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작동 압력이 서로 다른 내부 부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버킷 트랩, 같은 기계식이지만 부력을 이용하는 그런 타입인데, 그 아까는 프로트를 이용했지만 이거는 버킷의 부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물이 차 있으면 깔아놓는 거고, 버킷에 물이 차 있으면 깔아놓고, 물이 없고 공기나 또는 증기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뜨는 그런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동 원리는 찬 응축수가 들어오면 버킷이 깔아앉아 있어요. 깔아앉아 있다가 뜨거운 전기가 오게 되면 이 전기의 힘에 의해서 이 버킷을 밀어듭니다. 밀어들면 이 부력에서 이 들어서 이 트랩에 여기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를 닫는. 이 밸브가 지금 열려 있죠. 열려 있는 것을 그 스팀이 들어서 밸브를 닫는 타입. 그러다가 이게 다시 식어가 응축이 되면 다시 떨어져서 응축수가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킷의 어떤 부력을 응축수와 전기의 부력 차이를 이용해서 작동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이 이렇습니다. 일단 이 트랩은 워터엠마에 강하다. 그 다음에 그 단점은 뭐냐면 워터실, 우리 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그 화장실에 우리 유트랩이나 이런 게 다 저기 그 수동으로 이렇게 냄새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게 이 물이 예를 들어서 건조해져서 날아가 갖고 여기가 이 실링이 차단이 되면 이 버킷 트랩은 작동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 트랩은 뭐 예를 들어서 한 계절 사용을 안 하면 꼭 사용하기 전에 풀어서 안에다가 물을 좀 채워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다이내믹 트랩, 이게 이제 디스크 트랩이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이제 작동 원리는 뭐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한 건데, 이게 베르누이 원리라는 건 뭐냐면 한 점에서의 동압과 정압의 합은 일정하다는 그런 원리인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냐면 그 단면적이 줄어들면 유속이 빨라져 갖고, 유속이 빨라지면 동압이 떨어지면은 거기 압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우리 비행기가 뜨는, 또는 우리 종이를 끝에다 대고 훅 불면 종이가 떨어져 있다, 훅 불면 여기서 동압이 발생되면 종이가 떠서 이렇게 들어지는 그런 동압과 정압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차이로, 그 압력 차이로 결국은 이 디스크를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 인해서 밸브를 열고 닫는 그런 작동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 디스크 타입은 이용하는 게 이 프레시 스팀이라는 재증발증기라는 걸 이용합니다. 재증발증기의 그 누출을 이용을 해서 밸브를 열고 닫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바의 그 151도씨의 그 응축수랑 1바의 120도씨 응축수가 있을 때 이 잠열과 재증발증기 발생률을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잠열은 526kcal이고 재증발증기율은 6.1%라는 얘기인데, 이 델타 P가 압력 차이가 클수록 재증발증기는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고압의 증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수록 그 고압의 증기에 포함하고 있는 그 재증발 증기의 양은 많아진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그 디스크 타입은 작동 원리가 그 응축수가 이제 배출이 되면서 나가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나가게 되면 재증발 증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거는
압력 차이가 두 인과 아웃의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재증발진기가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재증발진기가 많이 일어나면 요 디스크 트랩의 이 배출구를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압력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열고 닫는 그런 힘이 커진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디스크 타입을 작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증발진기가 디스크 상부에 이제 차 있게 되면 이때는 폐쇄를 하게 돼요. 디스크를 폐쇄를 하다가 이 상부에 있는 디스크가 방열 손실에 의해서 식으면 여기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면 밑에 있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밸브를 열어서 나가는 그런 작동 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 타입의 장점은 이렇고요. 단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아주 작으면서 단순하면서도 소형이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워터임이나 진동에 강해요. 동파에도 강하고. 근데 단점은 최소 작동 압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음이 많이 납니다. 소음이. 그래서 일반 건물에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소음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크게 세 종류, 작게 세 종류, 크게 5종류를 어디다 쓰냐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열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압력평형 스팀 트랩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요즘 거의 사용을 안 하죠. 과거에는 이제 방열기에 압력평형 스팀 트랩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트레이싱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요즘 이제 옛날에 우리가 스팀 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벙커 시유를 많이 써갖고 벙커 시유가 온도가 떨어지면 굳으면은 이 펌프로 유동이 적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배관을 스팀 배관을 옆에 붙여갖고 스트레칭,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줘갖고 이제 펌핑이 잘 되게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이건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아직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트레이싱 라인에 요 온도 유지를 위한 증기 배관을 같이 깔아서 이렇게 요 배관에 있는 오일 배관의 온도를 유지시켜서 유동성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팀 주간에 쓴 건 서머다이내믹 스팀. 근데 이거는 주간에 쓴 건 단 여기 표현 안 돼 있는데 일반 건물은 소음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일반 건물은 이런 관말 트랩을 버킷이나 또는 요즘 프로트 트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스팀 트랩을 우리가 그 이상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점검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와이어리스라고 그 무선으로 요 와이어리스 점검 센서를 달아놓으면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실 때 모니터로 지금 어디 몇 번 트랩이 새고 있구나, 먹통이 됐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이제 무선 센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송신 장치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중앙감시제에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고요. 관말 트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킷 트랩이나 또는 최근에는 프로토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관말보다는 프로토 타입의 성능이나 용량 배출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프로토 타입을 많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에어히터 배터리는 뭐 일반 건물에서는 안 쓰고 공장에서 쓰는 그런 열광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열광기에는 프로토 타입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광을 하는 장비가 프로토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열광기 장비인데 용량이 크면서 올림 배관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계기식 펌프 트랩을 응축수로 회수하는 펌프 트랩을 이런 그 패키지를 만들어서 응축수를 모아갖고 펌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열광기 용량이 뭐 작으면 상관없겠는데 열광기 용량이 뭐 100만, 200만이다라고 하면 그 경우 온도 조절 밸브에 의해서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응축수 회수 펌프 패키지를 여러분들 고려 좀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스팀 트랩 뭐 좀 빠르게 설명드리지만 정리를 뭐 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서모다이내믹 트랩은 작동 원리가 이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하는데 이건 일명 디스크 트랩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주로 스팀 주관의 드레인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고 일반 건물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기계식 스팀 트랩의 대표적인 것은 볼 후로트와 버킷 트랩이 있다. 근데 열감기 장치에서는 무조건 볼 후로트 트랩, 그 다음에 관말 쪽이나 입상하부는 볼 후로트 또는 버킷 트랩, 뭐 이렇게 기계식 트랩을 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식 밸브에는 압력 평형식과 바이메탈식이 있는데 일단 압력 평형식은 뭐 방열기 정도, 그 다음에 바이메탈식은 이건 산업 프런트에 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설치 고려사항을 보시면요. 일단 스팀 트랩을 설치를 할 때 이 배출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떤 조건에서는 스팀 트랩이 응축수를 못 밀어내는 그런 그 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냐면 스팀 트랩을 통해서 응축수가 나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스팀 트랩 전후단의 차압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차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의 압력보다 스팀 트랩의 전단의 압력보다 스팀 트랩의 후단의 압력이 더 높거나 같으면 응축수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조건이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고 스팀 트랩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기 압력보다 이 트랩의 전단의 압력보다 후단의 압력이 높거나 낮으면 그건 강제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해주거나 여기 압력이 낮도록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보다도 이 압력이 높으면 결국은 이 트랩 갖고는 안 되고 펌프로 사용해서 펌프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건 3바짜리고 이건 10바짜리고 뭐 이거는 0에서 10바로 움직인다 뭐 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여기는 항상 10바가 걸려요. 10바짜리 응축수가 나오게 되면 물론 10바가 스팀 트랩을 통해서 나오면 10바보다는 떨어져요. 왜냐면 여기가 대기압이기 때문에 10바와 10kg와 대기압 사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0에서 10바고 얘는 3바면 분명한 거는 여기의 압력이 얘들 압력보다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는 10바에서 밀어내서 나가지만은 얘네는 얘보다 여기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얘랑 얘는 응축수가 나갈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압력이 다른 사용처의 그 응축수 배관은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가능한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정 묶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서 묶어야 되냐면 수평에서 묶지 마세요.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묶으세요. 묶으면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보증하겠어요. 그냥 떨어지는 데서. 그냥 떨어진다. 그냥 뒷방으로 떨어진다.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렇게 수평 배관에서 묶어서 가는 건 분명히 낮은 놈은 장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룹 트래핑. 트랩을 각자 하나씩 써서 각자 가야 되는데 하나를 써서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건 위험합니다. 단 이 두 개의 국솥이라는 장비가 똑같은 부하에서 똑같이 작동을 하면 뭐 그런 대로 쓸 수가 있지만은 이 부하가, 그래서 이런 경우 그룹 트래핑은 피해달라는 거, 개별 트래핑 각각 트랩을 달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압력이 다 달라, 조금씩 다 다른 경우, 특히 압력이 높은 놈이 앞에 있을 경우에는 뒤에 놈은 다 먹통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스팀 트랩을 보온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라고 물으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기계식 트랩은 일반적으로 보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온. 보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빈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방열 손실 때문에 우리가 보온을 하게 된다. 기계식 트랩은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방열 손실 또는 운전자들이 정비하시는 분들이 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온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식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온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식 트랩이나 온도 조절식 트랩은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보온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보온을 하게 되면 빨리 식어야 되는 경우에 안 식게 되면은 그러면
그 로깅이 생기겠습니다. 이 잠김 현상이 생겨갖고 배출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도 조절식 트랩, 방열기 트랩이나 바이메탈식 트랩은 보온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머 다이내믹 트랩, 디스크 타입은 요건 하게 되면 캡이라고 해서 위에 대가리가 있는데 고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온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질문하시죠. 아까 저 여름철에 예. 버켓에 물 채워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여름철 쉬었다가 겨울에 가동할 때 그냥 응축구 생겨서 자동으로 물 차는 거 아니에요? 버켓 트랩에? 그러니까 버킷 트랩에 그러니까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가동을 멈췄다가 가동을 멈추게 되면 버킷 트랩 안에 응축수가 있던 게 그냥 자연 증발, 그쵸. 자연 증발로 없어지게 되면 그 실링이 파괴가 된 상태로 있거든요. 그렇죠. 실링이 파괴된 상태에서 다행히 보일러를 가동을 해갖고 응축수가 들어와서 거기 잘 채워졌으면 또 작동을 해요. 근데 간간히 응축수가 안 채워져갖고 그 실링이 봉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스팀을 보냈더니 그냥 거기 새는 거야. 그러니까 실링이 안 돼 있으면 그 응축수가 반 채워져갖고 밀봉이 안 돼 있으면 증기가 계속 나가요. 그런 경우는 인위적으로 뜯어갖고 물을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고장난 게 아니고 밀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장났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새거나 아니면 먹통이 돼갖고 응축수를 배출 못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를 그 무선 센서가 센싱을 해갖고 지금 현재가 콜드 상태다. 아니면 먹통이 고장났다. 그걸 판단을 해준다. 그러면 모니터만 보고 아직 몇 번이 지금 먹통이다. 아니면 뭐 새고 있다는 걸 판단하죠. 그걸 버켓 트랩 앞에 그 사이트 글라스 같이 이렇게 해서 차 있고 안 차고 그거는 그것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이트 글라스는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무선은 사무실에서 볼 수 있어요. 즉 편의성이죠. 관말에 프로트를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열교환기에 그 볼타입을 안 쓰고 버켓을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일단 관말에 옛날에는 버킷 타입을 많이 썼어요. 버킷 타입을 왜 많이 썼냐면 그러니까 워터헤마가 제일 많이 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관말이에요. 관말 또는 입상하부. 그 관말이나 입상하부는 항상 응축수가 모이는 곳입니다. 워터헤마는 응축수가 많을수록 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버킷 트랩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왜 버킷 트랩을 추천을 했냐면 버킷 트랩이 그 워터헤마를 맞으면 찌그러지는데 이 프로트나 버킷이 찌그러지는데 버킷은 찌그러져도 무게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근데 프로트는 찌그러지면 두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동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는 버킷 타입을 관말에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스파렉스 사건에서 최근이라는 게 한 10년 됐어요. 저희가 프로트를 안 찌그러지는 프로트를 만들었어요. 스파이렉스코가. 그래서 저희가 관말도 지금은 스파이렉스코 프로트 트랩을 써도 무방해요. 근데 왜 프로트를 추천을 하냐? 성능이나 배출 용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버킷 타입보다는 프로트 타입이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추천. 그럼 뭐 스팀 관말이나 열교환기에 그냥 다 프로트래. 프로트래도 전혀 문제는 안 되는. 근데 열교환기에 버킷을 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 안 드렸어요. 열교환기에 버킷을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버킷 트랩이 왜냐면 같은 가격이면 용량 큰 거 쓰시는 게 좋죠. 일단은 열교환기는 배터리 용량이 큰데 그 처리 용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버킷이고 또 하나 버킷은 뭐냐면 이제 위에 올라가시면 보시면 버킷에는 그 버킷에 그 벤트홀이 있어요. 벤트홀이 있었고 그 벤트홀을 통해서 일정 증기가 항상 나가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어떤 메이커가 만드는 버킷 타입이든지 간에 버킷 타입은 일정량 홀이 있어서 증기가 새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작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손실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나가는 양이 많아져요. 그럼 온도 제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교환기에서는